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길 여러분은 가끔 등 뒤가 서늘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다면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누군가 당신의 발걸음 속도에 맞춰 걷고 있었고 당신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이른바 그림자 스토킹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기는커녕 누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 가해자는 피해자가 몰랐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뻔뻔한 논리에 아주 강력한 판결로 응수했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강원도 강릉의 한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가해자 어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피해자 B씨를 자신의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어씨의 스토킹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죠. 그는 철저히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B씨가 아침 출근을 위해 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어씨는 이미 집 근처 전신주 뒤에 숨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씨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내내 어씨는 약 20m의 간격을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B씨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느라 등 뒤에서 들리는 낯선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그 평화로운 길 뒤편에 나를 사냥감처럼 노리는 시선이 20m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행위는 열흘 동안 무려 6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어씨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B씨가 들어간 건물 밖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무려 24시간을 노숙하듯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B씨가 친구와 카페에서 웃고 떠들 때 어씨는 창밖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사진 찍듯 눈에 담았습니다. B씨가 잠들기 위해 집안에 불을 끄는 순간까지도 어씨의 시선은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피해자 B씨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씨가 워낙 은밀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 끔찍한 연극은 경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 우연히 확보한 CCTV 영상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B씨가 나타날 때마다 마치 자석처럼 끌려가는 한 남자의 모습. B씨는 경찰서에서 그 영상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집 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번뜩이던 그 시선의 정체를 말입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벽 뒤에서 불쑥 나타나 뒤를 따르는 남자의 모습에 B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 앞 골목이 사실은 누군가의 사냥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뜨거운 논쟁터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어씨는 아주 영리한 법적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똑바로 보십시오. 법에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내가 뒤에 있었다는 걸 아예 몰랐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불안을 느끼나요? 피해자의 마음속에 공포라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으니 제 행위는 법적으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형법상 많은 범죄가 결과가 있어야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위헌범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개념을 꺼내들었습니다. 위헌범이란 실제로 누군가 다치거나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너무 위험해서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독침을 쏘려고 조준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죠. 대법원은 스토킹 역시 이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면 설령 피해자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눈치를 챘느냐 아니냐는 가해자의 죄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24시간 동안 집 앞을 지키고 동선을 파악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이라는 보호막을 뚫고 들어온 위험한 침입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명의 스토커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국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킹의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집요한 추적을 넘어 흉기까지 등장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여러 번 스토킹을 하던 중 딱 한 번 흉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약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줬다면 가해자는 감옥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국가가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 이른바 특수 스토킹의 법리가 적용된 실제 사건의 내막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은 여느 스토킹 범죄처럼 평범한 일상을 파고드는 집요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 어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처음 4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토킹이었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고 동선을 파악해 나타나는 식이었죠. 피해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그림자 같은 집착에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사건에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단순히 따라오는 것을 넘어 어씨가 흉기,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공포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생명의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눈앞에서 차갑게 빛나는 칼날을 들고 서 있다면 그전까지의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라면 여기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어씨 역시 이 점을 노렸을 겁니다. 5번 중에 딱 한 번만 무기를 들었으니 나머지 4번은 그냥 스토킹이다. 그러니 합의한 대로 사건을 끝내달라는 주장이었죠. 가해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든 건 단 한 번뿐인데 왜 전체를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느냐는 항변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차가웠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라는 중요한 법리로 해석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번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목적 아래 반복되었다면 전체를 하나의 큰 죄로 묶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과정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그 전체 행위를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 그리고 특수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하는 범죄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진행형 범죄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미행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합의를 받아내고 법망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포했습니다. 흉기를 드는 순간 더 이상 개인 간의 합의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끝까지 개입해 단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법은 이제 피해자의 눈물 섞인 합의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드는 순간 그 전에 모든 스토킹 행위까지 특수라는 딱지가 붙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일상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범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가해자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그만큼 법적 논쟁이 치열했던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피해자 B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었던 어씨의 집요한 연락 때문이었죠. 결국 법원은 어씨에게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보내지 마라. 어떠한 전자적 방식의 보호나 문헌도 송신하지 마라. 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씨는 이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15번, 또 다른 날에는 13번.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이미 어씨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통화 버튼을 누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수신 차단된 번호의 호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가해자 어씨는 법정에서 아주 영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을 뿐 그 어떤 말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화면에 뜬 부재중 전화라는 글자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휴대전화 기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기계가 만든 글자를 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다고 처벌하는 건 억울합니다. 놀랍게도 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보호나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전화기의 자체 기능에 의해 표시된 것뿐이다. 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목소리가 오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송신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 B씨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범인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이 떨리는데 법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번호가 계속 화면에 뜨는데 법은 통화 안 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현대통신기술의 본질과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가 전화를 거는 행위는 내가 너와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를 송신한 것이다. 이 정보가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피해자의 전화기에 도달했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그 정보가 부재중 전화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표시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기계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가해자의 송신 행위가 없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문구다. 즉 통화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화면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법이 금지한 정보의 송신이자 잠정 조치를 위반한 범죄라는 선언입니다. 대법원은 이 침묵의 협박 속에 담긴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 한 통은 나는 언제든 너를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너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고 전화를 건 행위는 스토킹 범죄인 동시에 잠정조치 위반죄라는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개의 법을 어겼으니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흔적까지도 범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정의한 이 새로운 기준은 가해자들에게는 무거운 경고를,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당신의 일상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키는 법의 시선.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